안녕하세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정말로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내와의 이야기부터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곳은 다니던 회사였습니다. 저는 영업부에서 일을 했었고, 아내는 격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서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에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제 고백을 계속 거절했었는데 저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대시를 하였고 결국 아내가 제 진심을 받아주어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어쨌든 밝고 긍정적인 여성이었고,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 중에서 단연 최고의 여성이었습니다. 평생 함께 있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한 저는 교제한 지 반년 후에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는 단칼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연애랑 결혼은 다르기도 하고,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이 사람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는 생각이 계속 날 정도로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몇 번이고 더 진심을 담아 청혼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미안한 듯 고개를 좌우로 흔들기만 했습니다. 저는 계속된 거절에 이유가 뭔지 알려달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그리고 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아내는 불안한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싶어서 그냥 제 옆에 계속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제일 행복하다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짓는가 싶더니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하면서 곧이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고마워. 앞으로 잘 부탁해. 라며 머리를 푹 숙이더라고요. 승낙을 받았다는 것에 저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프로포즈는 10번째 만에 꽃을 피웠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마친 후에 곧장 혼인신고를 했고 결혼식은 가족끼리만 간단히 치르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신혼생활은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해가 뜨면 아내가 저를 위해 아침을 차려주고 간식도 챙겨주며 내조를 잘 해주었습니다. 직장 연애로부터의 결혼이어서인지 동료들은 자녀 계획은 언제 세울 거냐며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 아내와의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더 만끽하고 싶어서 자녀 계획은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께서도 손자 제촉은 하지 않으셨던 터라 동료들의 말들은 한 귀로 그냥 흘려듣고 있었는데 아내는 저와는 생각이 달랐나 봅니다. 나랑 여보를 닮은 아기를 갖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일은 그만두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하면서 임신 준비를 하고 싶어. 응? 난 아직 아기 생각은 없는데? 급하게 아기를 갖고 싶지 않아. 지금 우리 둘만의 시간을 나는 조금 더 즐기고 싶어. 그래도 임신하는 거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해야 좋대.
그러니까 나이 더 먹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음먹은 대로 쉽게 되는 것도 아니래. 듣고 보니 저도 아빠로의 삶을 동경하기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내가 저와 닮은 아기를 갖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후 아내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였고 집 근처 카페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주 만에 사랑하는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지는 그날까지도 의심할 만한 행동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그날 아침에도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그날에도 해가 뜨면 아내가 만들어준 아침을 함께 먹고 간식을 담아준 도시락통을 들고 현관에서 가벼운 포옹과 함께 저는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휴식이나 시간이 있을 때 저는 부지런히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고 했는데 이날은 전혀 답장이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쉬는 날이었는데 밖에서 돌아다니는 중인가 하고 신경 쓰지 않고 일에 집중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니 집에는 인기척도 없었고 온 집에 불은 다 꺼져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종이 한 장과 함께 결혼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 사람에게 갈 거야. 그동안 고마웠어. 종이에 적힌 내용은 이게 전부였고 저는 심장이 멈추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핸드폰은 정지를 한 상태였는지 통화 불가 멘트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께도 즉시 전화를 해서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연락받은 게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지인들이며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돌려봤지만 아내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파출소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성인이 편지를 남기고 나간 상태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시더라고요.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터벅터벅 집에 귀가했습니다. 아내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저는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며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배꼽 시계는 잘 작동해서 배가 고파왔습니다. 냉장고에 뭐 없나 하고 열었을 때 만들어 놓은 반찬들이 냉장고 안에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반찬들은 모두 제가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니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서 오열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신혼생활은 불과 2주 만에 막을 내린 셈입니다. 따로 이혼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마음이 바뀌어서 불쑥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아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믿을 수 없다며 사라진 직후에는 함께 수소문해 주고 도와주었는데 그래도 아내의 행방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 일상에서 아내만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무릎 꿇을 기세로 사과하셨습니다. 내 딸이 엉뚱한 짓을 해서 미안해. 배우자가 생사불명 상태로 몇 년이 지나버리면 재판에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고생이겠지만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버텨줘. 마음고생 시켜서 미안해.
저는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사라진 아내가 밉고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아내를 좋아했습니다. 저에게 뭔가 원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고, 실수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다른 남자를 향한 분노보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더욱더 컸습니다. 저는 평소와 같은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기도 하고 슬프고 인생의 밑바닥이라는 느낌이었지만 3년이 지나니 어느 정도 모든 게 정상이 되더라고요. 아내가 사라진 지 얼마 안 됐을 땐 코미디 프로그램을 봐도 눈물이 흐르고 감정이 제멋대로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 생각은 있고 조용한 일상을 되찾은 저는 회사와 집을 오갈 뿐인 밋밋한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일상에 변화가 생긴 건 그 일이 있은 후 7년이 지났을 무렵에 대충 만든 저녁을 먹으면서 드라마를 멍하니 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핸드폰으로 공중전화로 보이는 처음 보는 전화가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해 받지 말아야지 했는데 몇 번 울리고 말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여기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여보세요? 대답은 없고 작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평소의 저라면 대답하지 않으면 그냥 끊을 텐데 이때는 왠지 끊어버리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감이랄까? 촉이 섰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보야? 여보. 틀림없이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있을 때랑은 생각할 수 없는 힘이 쫙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있잖아. 나 좀 도와줘. 지금 어디야? 아내로부터 주소를 받아줬고 저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바다가 유명한 곳이고 여름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1시간을 달려 아내가 불러준 주소로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내가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무릎을 껴안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여름이었지만 그래도 바닷가이고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웠는데 아내는 얇은 옷만 겨우 입고 짐은 안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가냘팠습니다. 전화로는 그렇게 울고 있었는데 제가 막상 눈앞에 나타나니 아내는 퉁퉁 부은 눈으로 미안하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저는 즉시 조수석에 아내를 태웠습니다. 딱히 목적지도 없이 저는 그냥 차를 몰았습니다. 아내가 마음먹고 입을 연 것은 그로부터 한참 지나서였습니다. 나 있잖아. 집 나오고 나서 전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어. 더듬더듬 아내는 지난 7년간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말로는 회사를 퇴사하자마자 전 남자친구와 다시 재회를 했다고 합니다. 전 남자친구는 대학생 때 만났던 사이였다는데 자주 바람을 피워 마음고생을 시켰지만 당시에 아내는 무척 좋아했기에 몇 번이나 용서해줬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다른 여자의 배가 불러오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미래를 생각하면 아들, 딸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너는 할 수 없잖아. 아내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고백을 했을 때, 프로포즈를 했을 때도 거절을 반복했었던 이유는 아내가 가진 질환 때문에 임신하기가 어려워서 저와 이별을 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거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는 동안 저를 되게 좋아해준 아내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차마 알리지 못한 채 결혼을 해버려서 계속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닮은 아이를 진심으로 갖고 싶어 했고, 진심으로 불임 치료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한 순간, 전 남자친구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지금 남편이 네 몸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어? 모르지? 아마도 알게 된다면 헤어지자고 할걸? 내가 알려줘야겠네. 그만둬. 그러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버림받기 싫으면 네 발로 나한테 와. 요즘 내가 하는 사업이 있으니 와서 일 좀 해줘야겠어. 그리고 아내는 전 남자친구가 시키는 대로 제 앞에서 자취를 감추고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내온 거였습니다. 그렇게 핸드폰도 없고 외출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동료가 기지를 발휘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고 그 길로 공중전화를 찾아 전화를 한 거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사라져버려서 미안해. 근데 진짜 여보 엄청 좋아했어. 프로포즈 할 때 했던 말 지금도 잊은 적이 없어. 옆에 계속 있어주는 게 제일 행복하다는 그 말 계속 생각하면서 지냈어. 저는 정신을 차려보니 울고 있었고 아내를 7년 만에 꽉 껴안았습니다. 그 후 저는 아내와 함께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향해 도움을 청했고 아내는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한 후 제가 사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께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이야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충격을 받으실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무사히 딸이 돌아온 것에 대해 온 가족이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사라진 이후에도 이혼 신청을 하지 않아 법률상으로는 우리는 아직 부부임을 알게 되면서 아내는 또 통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배우자로 남겨둔 거야? 앞으로도 함께 해도 돼? 당연하지. 나의 행복은 함께 할 때 느낄 수 있어. 그래서 7년 만에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지 1년 반이 지난 오늘, 아내는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입덧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2인분은 거뜬할 정도로 아내는 건강합니다. 뱃속의 아이도 잘 자라고 있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더 큰 행복을 위해 벌 수 있을 때 벌어놔야겠죠? 거짓말 같은 진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